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6가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좀 부드럽지 못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075 익산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설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3%를 차지하는 가운데서 녹색 건축물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2조의 조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녹색물 조성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8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내에는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녹색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75 익산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 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10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조례안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범사업 등과 익산시의 녹색 건축물 조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녹색 건축물 그 조성 지원법이 22년도 3월 25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가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해 기반을 만드는 이제 조례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아마 잘 운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제가 꼭 다른 거가 아니고 그 의원님의 조례 제정에 5조에 보면 녹색 건축물의 조성의 지원 대상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근데 상위법을 전체를 뒤져보니까 25조 상위법 25조의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조항이 있어요.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 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한 부분에서 기간이 지원 대상이 법 25조 1항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기 조항에 신축 내지 개축할 때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후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 10년이라는 기간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설정한 의미가? 10년을 제가 둔 것은요. 공동주택 지원법에도 예. 10년이 또 돼 있고 또 상위법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10년 거치도록. 그래서 그거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년을 생각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도 이게 이렇게 재정이 든 곳이 몇 곳이 안 돼요. 발빠르게 이제 지원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10년을 한 게 이제 성남, 그다음 순천, 15년은 이제 아산, 용인, 뭐 전주시 또 20년 한 부분도 있어요. 기간을 지원을 뭐 10년 이상, 그다음 15년 이상, 20년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거예요. 우리 주택과장님 뭐 이게 10년이나 15년이나 20년 기간은 큰 뭐 문제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대본에서 약 50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보면 한 50년 정도 돼 있고 일반 주택은 30에서 한 40년, 50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뒤에 재건축할 때도 되지만 이게 그 신축 예정인 건물도 지금 또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나중에 예산상에 신청이 많이 들 경우 예산상에 큰 문제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10년이나 15년을 해도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도 10년 이상인데 이제 신청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겠죠. 예. 오래된 순위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10년이나 15년이나 큰 의미가 없다?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그 이제 갈수록 이제 변해가는 기후 이제 위기 속에서 이 녹색 우리 건축물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여서 우리 박종대 의원님 이 조례 잘 하셨다고 보고요. 과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24년도 예산을 보니까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죠. 예, 예. 근데 우리 여기 7조 보면 제 7조에 보면은 여기 대수선 리모델링 등으로 적혀 있어요. 예. 이제 조성의 지원 범위에서. 예, 예. 그럼 그거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다른가요, 완전히?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법은 네, 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닌 일반 네. 그 시민 전체를 대상이고요. 네, 네.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에서 네, 네. 그 수선을 해주는 상황이라 크게 좀 성격은 틀립니다. 겹쳐- 아,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업 적정성이나 이제 주택 규모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이제 뭐 평가 지표에 따라서 하겠지만 예. 그거를 미리 견적을 내서 이렇게 빼는 건가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니 처음에 이제 신청을 받을 때 네. 이제 신청 받을 때 그 건축주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지금 3천만 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3천만 원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예, 예. 할 수 있다 예, 이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 과장님, 그 우리 익산시 참여연대에서 뭐 의견 개진을 날짜는 벗어났지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참여연대 의견 개진한 내용은 보지 못했어요? 예. 뭐 이게 그 뭐 의무화 규정을 좀 더 강하게 둬서 이것을 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뭐 착수나 완료 신고 또 지급 시기 같은 경우도 좀 더 세세하게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직원들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하여튼 그쪽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제 지자체장의 그 재량권 부여가 조금 규정 같은 경우에는 좀 재량권을 부여해서 지자체장이 따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예. 제가 뭐 의원님에게는 질의를 안 하고 과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규정을 만들 때 좀 더 그 참여연대 의견들을 참 예, 예. 참고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말씀하세요. 참고적으로 그래도 우리 직원이 지난 다음에 참여연대에서 갖고 왔더만요. 네, 그런데 뭐 익산시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무화 규정을 넣어라 이랬는데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사실은 이거 넣어야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서 이것도 그렇고 또 밑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하나 기금도 있는데 기금은 광역에서만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그분들이 또 이걸 해주셨는데 논의도 안 했다가 혹시 헛감서 제가 속기에 남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 참고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직원들 들어오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양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번호 653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해당 지역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공원 조망권 확보를 위한 지정 목적이 상실되어 도시 환경 개선 등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익산시 마동 129-2번지 일원의 대상지는 주변 마동공원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2000년 12월 주거지역의 5층 이하 17.5m 이하의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동공원 민간 특례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고도지구 지정 목적이 상실된 상황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에 금액 고도지구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 절차 이행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일간신문 2곳, 익산시 홈페이지 등에 25일간 실시하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이나 제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하고 전라북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53호 익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시장은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반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마동 129-2번지 1원의 기정 10만 973제곱미터의 면적의 고도지구를 폐지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위반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필요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직원들 나가시고 해당 과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5교육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교육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유원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2912호 익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6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5개 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군구 표준 조례안을 반영 안전점검 수수료를 조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인근 전주시와 군산시는 2017년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였고 전국 비슷한 규모의 시에서도 표준 조례안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익산시는 2006년 조례 개정 이후 수수료 변동이 없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권고안을 반영한 5개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안 별첨 4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였고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11호 익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전라북도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5개 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호에서는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를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조례 전부 개정 이후 지난 20여 년간 유지되고 있는 안전점검 수수료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수수료 인상을 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의 검토 보고서가 20년 동안 유지됐던 안전점검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 이게 지금 몇 년도에 개정한 뒤에 지금 맞아요? 20년이 그동안에 유지가 됐다는 것이 수수료가? 예, 2006년도에 저희가 개정. 물론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동안에 전혀 한번 그 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없었죠? 그동안은 저희가 5개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지금 줘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예. 이관을 하다 보니까 예. 인상이 필요하다. 예. 그동안에 어차피 오기 광고 저 협회에서도 관리를 했지만 인지대는 우리가 수입을 받았죠. 수수료. 그렇죠. 오기가 아닌 게 오기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해왔지만 우리 시에다도 수수료를 납부를 안 했어요. 이 수수료는요, 광고협회에서 검사 대행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따로 들어오는 게 없고요. 그 협회로 다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 다 귀속이 되고 예,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다. 예, 수입에 예. 세입 수입이고. 예. 그럼 이게 이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임에 따라서 이 수수료도 앞으로는 우리가 수입 자원이 되겠네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게 되면 그 검사 대행하는 수수료를 협회에다가 직접 지불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한테 세수입으로 따로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없어요. 전혀 없고. 예. 그럼 광고협회만 그동안에 20년 동안 인상 안 했던 부분을 이제 인상해 주는 것인가요, 지금 이게? 예. 그동안 광고협회에서 저희가 꾸준히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구가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은 요청이 없었던 이유가 저희 게시물들을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면서 수수료 발생한 부분으로 같이 했었는데 이제 공단하고 업무가 분리게 되다 보니까 현실화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지나다 보면 도로가 옆에 보면 광고 게시대가 있죠. 예. 그게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게 지금 몇 개나 된가요? 전혀 없고 광고협회에서만 본인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게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아니, 저희 이제 상단 광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상단 광고와 할 때 상단 광고가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이 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예산을 다 부담해가지고 게시대를 설치해놓고 그리고 게시대 현수막을 개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관계가 상관이 없고요. 이게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이제- 게시대 현기지 몇 개나 네. 되냐고요. 지정 게시대요. 예. 그 관리 안 하시죠? 아니요, 저희가 지정 게시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관장님 그 자료를 좀 저한테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수수료를 올리는 게 광고 협회 대행료가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5개 광고나 이런 거 할 때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소상공인 애로사항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저희가 이 대행 수료료는 벽면 간판이나 그 업소들이 그 저기 관리하고 있는 그 간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 점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미 그 수수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큰 부한은 없다고 지금 보이고요. 저희도 그 인상이 좀 된다 하더라도 그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간판 그 기간이 연장 신청을 할 때 신규 설치하거나 연장 신청할 때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데에 비교해서 이게 적정 금액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 의사일정 안을 6항을 4항으로 4항을 5항, 5항을 6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2706호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푸드테크 산업 진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5개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조의 목적 조항을 비롯하여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목표와 기본 방향, 시책 추진 방향, 지역의 농업과 문화, 관광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심의기관인 푸드테크 산업 발전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 12조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컨설팅 발전 방향 및 국내의 동향 등에 대한 자문기관인 푸드테크 산업 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님 참석수당 및 자문수당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의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1월 25일부터 2024년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 규제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나 성별 영향 평가 심사에서 위원회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푸드테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06호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5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쪽입니다. 푸드테크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 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가 되었습니다. 익산시는 국내 유일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인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어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좋은 환경이며 또한 본 조례안을 제정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에 보시면 푸드테크 산업 종합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렇죠? 예. 1학년 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후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예. 그리고 1항에서 그 푸드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기본 방향부터 그 8항까지, 예. 8항까지는 다 항목이 적적하다고 맞고요. 육성 종합계획 수립 항목에 적합하고. 예. 2항에 보시면 시장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2항에 나누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2항의 이 부분은 사실은 종합계획이 아니고 시장의 책무입니다. 책무.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정안으로 4조 2항의 문구를 3조 시장의 책무 2항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3조를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책무를 진다라고 수정을 좀 해보고 싶고요. 예. 2항이다는 시장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넣어야 된다고 지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시고 6조를 보시면 그 푸드테크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후의 사항을 심의하는 익산 푸드테크 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고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 대부분 그 육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문구가.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육성과 발전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육성은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길러서 자라게 한다. 이게 발전은 더 나은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발전위원회하고 또 육성하고 이렇게 문구가 달라요. 그 차라리 저는 이 발전위원회를 육성위원회로 수정을 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위원회는 발전위원회고 내용은 육성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통일을 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제6조를 푸드테크 산업발전위원회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육성위원회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육성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육성위원회도 그렇죠. 예. 그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왔는데 이 부분 전문의 저기 요 과장님 한번 주시고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수정할 때 저기 과장님도 한번 주시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수정한 제시로 그렇게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그 담당관님 우리 전문위원이 그 수정한 내용들 뭐 입법례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거 다 읽어보셨나요? 예, 다 봤습니다. 예, 그거 뭐 동의하는 거죠? 예, 예. 별 큰 문제가 없어서 입법 예에 따라서 어기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에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5회 임시위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속일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게 보류됐었는데 이번에 좀 바뀐 것이 있어요? 네. 바뀐 항목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바뀐 안이 이제 용어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 원주민에 대한 그런 용어 해설이 좀 애매모호해가지고 그 용어 해설에 대해서 좀 편의성을 갖추고자 해서 그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원래 좀 주택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융자를 3% 이내에서 5천만 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규정도 그 삭제를 하고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쪽으로 가닥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그때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제 수정했기 때문에 큰 뭐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때 제안한 그 기금 부분도 다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예, 예.
예예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다 정리했구나. 그다음에 이제 규정을 둬 가지고 그 이제 시장이 지자체장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을 더 넘겨 드렸습니다.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길령 의원님, 공공개발 사업 편입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조 2항에 익산시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 고용 등 취업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면 약간 좀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 위주로 이게 지금 지원을 해야 될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 토지 소유자든지 기존에 이제 농업을 영위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생업이 좀 거의 다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에서 네. 좀 소규모 일자리든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배려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러한 근거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익산시에서 뭐 일자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를테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이롬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다 포함해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수정 제출 안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공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수정안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오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56회 제2차 정례위 중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예. 예.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의안하고 우리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됐죠. 예. 그래서 이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지적을 했고 왜 그때 당시 그렇게 시급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 18조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급하면 막 같이 동시패스 올리고 안 되면 언론포에서 뭐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 이런 일들을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18조에 보시면 출자 및 출연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할 때는 사전에 의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동의가 올라온 것 같고요. 그 예산은 이제 출연하는 부분에서 이제 다음에 말씀이 되겠지만 이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자료 제출을 가지고 만약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 민간 투자자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좀
그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좀 공고를 냈으면 안다고 했는데 예, 예. 지금 의향이 있으신 투자자가 좀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건설 경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 경기에 대해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배후 도시로서 그 중심 역할하고 종합적으로 또 여기서 혁신 도시 또 그런 당위성이라든가 우리 그리고 이 익산 시내 전체의 배후 도시로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걸 일군 업체에 해당되고 자본금도 1조 이상, 그다음에 기업체 그 신용등급도 A0로 해가지고 굉장히 강화된 걸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히 나타난 그런 기업이 없고 공모는 이제 해 봐가지고 하는데 그 사전에 그 뭐 조사한 건 없어요? 그 저희가 짧게 하세요, 짧게. 공연개발과장 송세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모 준비를 작년부터 했고 저희 수변 도시에 대해서 그 홍보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이 공모 진행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는 업체들이 한 서너 개 정도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니? 지난번에도 사실 지방 우리 의회 그 동의를 얻기 전에 언론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우리 저 지방 뭐 신문 인터넷 신문에 보면 거기에 막 거창하게 뭐 조감도까지 다 이렇게 그 뜨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좀 불쾌했는데 그런 거 사실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시고 나서 의회를 좀 맞박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제2의 혁신 도시가 익산에 한다고 지사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실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변도시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지 않냐. 이거는 망영역 쪽으로 미리 해놓고 이게 제2의 혁신도시가 유치가 된다면 그쪽으로 이렇게 혁신도시를 구성을 하면 좋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큰 구상을 좀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이 좀 부담을 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다고 이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의회에다 집어 던져놓고 의회에서 부결되면 의회에서 부결됐다.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업무는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하신다니까. 그러면 이후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게 돼요. 제가 지방공개법 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2항을 제가 살펴보니까 출자를 하기 위해서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방공개법 54조 2항에 적시가 됐어요. 명시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법인 이게 잘 구성이 되어서 법인 설립을 한다면 민간개발자 투자가 우리가 투자하겠다 일군들이 그렇게 들어온다면 법인을 설립해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법인을 설립할 때 지방공개법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 다시 한번 의결을 얻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인 설립을 의회 의결을 해서 의회에서 그럼 법인 설립을 하세요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분의 100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25, 5천원이 출연하면. 그리고 민간이 49%, 24억 5천을 갖고 50억 법인 설립이 되는데 법인 설립이 꼭 50억이 제가 이제 쭉 찾아봤더니 10억 법인도 있고 뭐 20억 법인도 30억 법인, 40억, 50억 법인도 있는데 그 50억 법인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도시개발법 시행령 18조를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50억 이상이 되면 어떤 부분이 오니
세제 특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민간이 들어와서 은행에 PF 대출을 하게 되면 거기다 세제 혜택이 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두 번째 우리가 51%를 지분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휘권을 가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시가 토지 뭐 수용권을 발동을 한다랄지 민간이 직접 못하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51%라는 것은 예, 그 위에 예. 다른 거 있어요? 예, 51%라는 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결권과 아까 얘기한 토지 수용권 그 부분이 행정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과 민간이 개발에 참여해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51% 지분을 서로 나눴습니다. 네. 그러시고 이게 만약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잘 진행이 되겠죠. 네. 잘 진행되다가 불가피하게 이제 이게 이제 부도가 난달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발생을 그런 리스크가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 이게 이제 하다가 이게 무산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그 출연한 25억 5천에서는 100% 환입이 되죠. 예, 됩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도 협약에 넣어가지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수 조치를 그렇죠. 먼저 할 수 있도록 그 협약에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만약 하신다면 그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시고, 그리고 또 법인 설립 구성 요건이 많은데 법인 설립 시기에 이제 우리한테 동의를 넣었고 예산이 25억 5천을 출자하겠습니다. 이제 올리겠죠. 예산을. 그럼 이제 의회에서 또 승인을 뭐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니까 27년 3월에 예정이 됐어요. 실제 사업 시행은. 그렇죠? 사업 시행 및 분양 절차 이행 준공이 27년 3월부터 29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현재 그 우리 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지금 뭐 대개 몇 세대나 된다고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미분양 저기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은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공원 특례로 지금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것이 한 5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원 특례로 그 공급하는 물량은 금년부터 해서 26년까지가 이제 공급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수변 도시는 2009년도 이후에 그 공급하는 물량으로서 기존의 그 아파트와는 어떤 경쟁 관계가 좀 성립은 시간차가 있고요. 그 2029년도 이후는 이제 새로운 우리 신규 창출이 그 된다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우리 익산시 2035년도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은 저희가 인구 그 30만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은 인구도 늘어나면서 그 아파트가 부족하다 해서 그런 익산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어떤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자,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우리가 출산 인구가 한 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0.89 이 정도 되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연로하셔갖고 이제 사망 돌아가시는 인구가 더 이렇게 전국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구 자꾸 줄고 있고 우리 시도 장비빚 뭐 30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지금 27만도 벌어갖고 26만 9천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더더구나 거기다 또 미분양 아파트 1000세대 현재 상태에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27년도 이후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수변 도시도 필요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 제2의 혁신 도시에 배후 도시를 먼저 조성하고 향후 지금 뭐 군산하고 통합 얘기 나오는데 뭐 통합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김제랄지 대하, 인피, 서수 이쪽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혁신 도시 만드는 게 아마 기본적인 그런 수변 도시가 됐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인구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 현상이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우리
시가 주택 정책을 저는 이 실패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많이 남은 상태에서 수변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도 물론 이제 거기다가 수변 도시 조성한다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몇 세대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어차피 추진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상세히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뭐 구체적으로 상세히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혁신도시라는 그런 어떤 꿈을 우리 익산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SPC 방법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실패한 것이 하멜 LED 산업에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지분율을 우리는 그렇게 지분율이 많지 않았어요. 20%. 예. 이번에는 사실은 51%는 주중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만약 이게 문제가 생기면 100% 환수한다는 법이 없어요. 원래 협약에 넣지 없기는 없어요. 협약에 넣어야 됩니다. 예, 예. 안 넣으면 안 돼요. 예, 예. 51% 지분율에 따라서 손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예, 예, 그걸 좀 감안해서 잘 특수범위를 잘 만들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이제 설명을 충분히 하고 네, 질의도 충분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서 이제 인구 유입이 2030년도에는 우리가 30만이 되겠다라고 예,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그 만경강 수변도시의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려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택 공급이 과잉돼서 미분양 사태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인구는 계속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 인구 유입이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을 우리 익산시에서 제공한 다음에 이 수변도시 공동주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이나 모든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일단 주택단지 공동주택보다도 차라리 사업 내용을 바꿔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은 여기에 이제 의료시설이나 뭐 다른 뭐 지식산업센터, 은퇴자 타운 그리고 공동주택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주택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다시 또 공동주택을 한다고 보니까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이제 사업은 이제 실질적으로 할 때 지금 뭐 기본 구상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뭐 충분히 뭐 이익이 있다. 뭐 BC 사업도 뭐 충분히 BC도 나와가지고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더 재검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동료 의원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회에 어느 정도 의결을 거치고 나서 언론이나 모든 것을 보도를 했으면 좋은데 작년도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보면은 청사진으로 수변도시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의회하고 이제 동의를 얻는 상태에서 부결되고 하다 보니까 익산시는 우리 익산시를 청사진으로 좀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의회 제동이 걸어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시에 어느 정도 평이 나와 시민들이 그것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항상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의회 어느 정도 의결을 얻고 그처럼 맨 마지막에 동의안을 구하고 나서 이런 청산이 나온다든가 그런 언론 보도를 하면 좋은데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는 상태에서 언론 보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과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또 협약도 맺고 타당성도 조사하고 또 법인 설립까지 예산 확보는 말할 것도 없고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협조가 없이는 저희들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은 예, 제가 예. 항상 뭐 지난번 지적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도 자료가 지금 건설국에서 나갔죠.
작성자가 어디에서 했어요? 예, 지금 지난번 그 보도 나간 것은 사실은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도 충분히 그런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가는 자체도 저희도 보도를 나가고 알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그것을 보도를 냈으면은 저 보도 자료를 그 배포해 가지고 여러 신문사에서 나야 되는데 뭐 특정 그 신문사에만 나서 사실은 사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 의도하고는 관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언론을 충분히 이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나 있을 때 언론부 해도 충분해요. 모르겠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미리 막 청사진을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의회와 먼저 사전 협의를 아니 시장 하도록 선거 하겠습니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도 11월 30일 날은 더 완벽하게 나왔어. 갑자기 지난번 선거 때 나왔다가 주춤하고 또 작년 11월 달에 이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의도인지는 난 모르겠고 아무튼 일단 그 언론을 홍보를 할 때는 충분히 의회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나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 내용을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민간 사업자가 다 이 사업 구상이나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도 수익을 위해서 이게 사업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드리고 또 진행 사항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매우 걱정스러운 게 항상 이런 사업을 하면은 우려를 해서 지적을 하고 이걸 개선 좀 해줘라고 하는 사업들이 아까 조금 전에 하멜동단 LED 사업, 그다음에 웅포 골프장 지금 현재 그것도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웅포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 여러 지적이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그 뭐 언론을 상대로 할 때 그 의의에 떠넘기고 자꾸 그런 표현들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협상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공모는 나갔습니까? 아니 공모를 지금 3월 중에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공모는 안 올렸고 이게 그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요. 또 우리 고문 변호사 5분은 또 변호사 자문을 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제 협상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협상 대상자하고 사업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는 대로 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소통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 알겠습니다.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그 당연히 기업은 기업의 판단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그분들은 어찌됐든 수익 창출이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내용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을 해주시고 그 우리 시가 어찌됐든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제2의 혁신도시를 익산시에 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충분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수변도시에 제2 혁신도시까지도 들어올 궁리를 해서 계획을 처음부터 수립 단계에서부터 좀 방안을 만들어야지 나중에 지금 많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별로 늘 것 같지도 않다. 주택이 너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걸 보면 또 제2 혁신도시를 다른 곳에 만약에 만들고 나오면 또 다른 도시가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만경강 수변도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위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근본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익산시 의회 임시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